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문성우 박사의 말하기 원칙입니다. 문성후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나만의 말하기 스타일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LG인화원 커뮤니케이션 나의 생각을 말하기 컨설팅. 클래스 101 회사에서 살아남는 직장인의 말하기 강의. 말하기 마스터 문성우 박사가 알려주는 제대로 말하기의 모든 것. 네, 오늘은 말하기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하기. 요새는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엄청난 재능이라고들 말씀을 하시죠. 요새 참 표현이 거칠기도 하고 너무 냉정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정이 조금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말이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좋은 말하기를 하고 계시겠죠. 저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말하기 원칙, 이 책을 통해서 말하기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확인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말하기에 관한 빈틈없고 빠짐없는 안내서. 1장 원칙 1. 1장 원칙 1. 이 책은 말하기의 원칙이니까 원칙 1, 2, 3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와 자각,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 원칙. 자, 말 시작 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자각해야 할까요? 1. 주제를 고정하고 전달 방법을 찾아라. 2.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는다. 자, 예전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매번 너 왜 방청소 안 해로 끝내서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한 번 말하실 때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3. 이기기 위해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다. 말에서 예의가 사라지면 우리가 뭐하러 말을 해야 할까요? 그냥 메시지 보내고 말죠. 예의는 특히 말하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무례하지 않게. 4. 비언어를 섞어 효과적으로 대화하라. 비언어란 표정, 제스처, 몸짓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5. 적절한 공간거리가 소통의 시작이다.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좀 부담이 되고 적절한 공간거리가 필요하다. 2장 원칙 2. 요약과 각인. 말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말하기 원칙. 1. 말 욕심이 실수를 유발한다. 말을 많이 하고 싶으면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또 서둘러서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핵심만 말하라. 핵심만 말하는 것이 쉽진 않은데 핵심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3. 거절할 때는 미안함을 드러낸다. 4. 말은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하라. 5. 오감을 통합한 멀티모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3장 원칙 3. 공감과 격려. 공감 화법으로 신뢰를 쌓는 말하기 원칙. 1.
공감하는 태도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라. 2. 듣기 편한 말하기가 공감력을 높인다. 듣기 편한 말하기란 어떤 것일까요? 3. 동기를 유발하는 칭찬과 격려 말하기. 4.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TPO를 배려하라. 자, TPO가 무엇일지 본문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 훌륭한 리더의 코칭 대화법. 4장 원칙 4. 해결과 모범, 감정을 활용해 설득력을 높이는 말하기 원칙. 1.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꼭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라든지. 사실 제가 좀 순화해서 하는 표현입니다만 원래 실생활에서는 더욱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2. 청중의 기억에 남는 말하기 습관. 3. 스토리텔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라. 4. 조언할 때는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라. 참 조언이 쉽지 않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조언을 하려 치면 꼰대다 라는 약간의 조롱을 듣기도 하는데 조언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5. 리더가 지켜야 할 말하기 원칙. 5장 원칙 5. 정제와 존중.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말하기 원칙. 1. 말 잘하는 사람은 보이게 말한다. 자, 이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수강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내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어떤 장면이 떠올릴 수 있게 말하면 참 전달이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2. 최적의 대안을 찾는 협상을 하라. 최적의 대안이라는 건 서로 얻는 이득이 있어야 하겠죠. 나만 이득을 얻거나 상대방만 이득을 얻으면 저도 조금은 좋지 않은 협상이 아닌가 싶네요. 3. 뒷담화에서 빠져나와라. 뒷담화는 사회 곳곳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뒷담화라기보다는 앞담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의 면전에 대고 한다기보단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 영상 밑에 혹은 그 사진 밑에 대놓고 그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죠. 4. 말실수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과한다. 내가 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통해서 얻을 상처가 계속되지 않게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좀 아픔을 주지 않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네요. 5. 나만의 스타일로 말한다.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예의란 크게 한 가지만 제가 꼽아보자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나를 아는 사람이든 혹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과 제3자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존칭을 쓰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예인 중에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하면 유재석 형님이 계시겠죠. 유재석 님을 보통은 야 어제 TV에서 유재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어제 TV에서 유재석 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서 꼭 가지고 싶은 언어 습관이라고 생각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만의 스타일이 아닐까 싶네요. 에필로그.
당신만의 말하기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목차를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오늘의 책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프롤로그와 1장 원칙 1에서 주제를 고정하고 전달 방법을 찾아라. 요 정도로 일단 소개를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프롤로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하기에 관한 빈틈없고 빠짐없는 안내서. 불쑥 찾아온 4차 산업혁명. 모든 게 다 손가락 하나로 편리하게 구현된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음식이 배달되고 택시를 부르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을 수 있다. 내가 밖에 나가지 않아도 비대면 서비스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대신해 주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고 싶지 않은 고객, 상사, 친구, 선후배를 스마트폰이 대신 상대해주면 좋겠지만 오늘도 그것만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 막상 그 자리에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핑계를 대고 빨리 자리를 뜨거나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고 스마트폰도 못 본다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말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마주보고 대화를 하라니 막막하다. 메시지로 보내면 쉬운 대화도 막상 얼굴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이 너무 많다고 할까봐 말을 못하겠고 말을 하다가 실수할까봐 말을 못 꺼내겠다. 또 괜한 말을 했다가 오해를 살까봐 말하기가 망설여지고 말솜씨가 없는 게 들킬까봐 말 걸기가 두렵다. 사람과 마주 앉아 말하는 자리가 편해졌으면 좋겠다. 케이스 1. 사회생활 생존. 말을 잘하려고 스피치 학원도 다녀봤고 강의도 들어봤다. 그런데 생각보다 말이 잘 늘지 않는다. 말을 잘 못하니까 회사에서도 자주 혼나고 나만 호구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한다. 게다가 일을 열심히 한 나보다 일도 못하는 옆팀 동료가 말을 잘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승진한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상사가 잘못해놓고 말로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결국 나만 나쁜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다. 또 내가 혼자 열심히 한 일에 갑자기 후배가 끼어들어 말 몇 마디 하자 두 사람이 같이 이뤄낸 성과가 되어버린 일도 있었다. 억울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직장에서 할 말 좀 하면서 적어도 말로는 손해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케이스 2. 보여주기 실력. 내일은 투자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날이다. 만약 내일 있는 피칭을 망치면 회사는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동안 열심히 기술만 개발했지 막상 투자자에게 어떻게 우리 기술을 설명해서 투자를 받을지 생각해 본 적도 연습해 본 적도 없다. 나는 기술만 좋으면 금방 투자자가 나타나서 알아서 딱딱 투자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스타트업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 사업의 성패는 투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렸다고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말 잘하는 앱이라도 개발해서 투자자를 대신 설득하게 시킬 걸 그랬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자들을 만나야 하는데 공들여 개발한 우리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멋진 피칭을 하고 싶다. 케이스 3. 인간관계. 다음 주에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로 했다. 모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 일단 서로 인사하고 자기소개도 해야 한다. 그리고 모임에 왜 왔는지, 어떤 경로로 모임을 알게 되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물어볼 것 같다. 가치관, 가벼운 취향 위주의 관계를 추구하는 나이지만
그래도 말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다. 그날 모임 후 술자리도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모임만 참석할까 아니면 술자리도 갈까 고민 중이다. 만약 술자리를 간다면 처음 보는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걱정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부담 없이 웃으며 말을 잘하고 싶다. 2017년 미국 코넬 대학교의 바네사 본스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이 자그마치 34배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논문을 통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기는 꼭 필요한 기본기이다. 말이 경쟁력인 시대이다. 대한민국은 말에 관해서 특히나 엄격하고 예민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고맥락 문화인 만큼 모두가 말에 예민하고 세대의 변화, 저맥락 문화의 유입,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등에 따라 모든 사람의 말에 사회가 더욱 집중하고 있다. 잦은 말실수로 비판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말하기를 정교하게 훈련받거나 연습하지 않으면 소셜미디어에 올린 말 한마디로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영국 속담에도 내 말은 입 밖으로 나가면 타인의 소유가 된다고 했다. 앞으로는 누구든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고맥락 문화에서 어떻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 흔한 스피치 기술 말고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말하기는 단순히 말재주가 아니며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말을 꼭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발음이나 발성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말하기는 결국 여러분이 가진 콘텐츠를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다. 말하기는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말투가 세거나 말솜씨가 현란할 필요는 없다. 말은 무기나 창처럼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은 상대를 존중하되 여러분이 다치지 않고 의견을 잘 표현하게 해주는 갑옷이나 방패에 가깝다. 말은 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해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말을 거는 방법과 말을 듣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또 여러분의 말이 듣는 이에게 어떻게 해석되는가도 생각해야 한다. 말은 사람의 지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감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도 알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도 잘 알아야 한다. 여러분 자신과 상대를 잘 파악해야 한다. 결국 말하기는 인간관계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말을 잘하는 방법의 이론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실제 사례를 담았다. 그리고 24년간 직장 생활을 한 필자의 진솔한 에피소드와 곱씹을 만한 한마디 격언들도 함께 담아 내용을 풍성하게 구성했다. 이 한 권에 말을 잘 못해서 생기는 일상의 자잘한 고민부터 직장에서 맞닥뜨린 커다란 고민까지 해결해줄 말하기 원칙이 모두 담겨 있다. 이 책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잘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빈틈없고 빠짐없는 안내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과 말을 나누고 싶어 말을 글로 쓴 문성후. 1장 원칙 1. 준비와 자각.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 원칙. 1. 주제를 고정하고 전달 방법을 찾아라. 말하기는 수영과 비슷하다.
수영하는 사람은 일단 물에 들어가면 앞뒤로 팔다리를 휘젓고 호흡을 맞추며 전진한다. 일단 물속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영장 반대벽에 도착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 수영을 못하겠으면 걸어서라도 가든지 아니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갑자기 유턴해서 역주행할 수는 없다. 역주행하면 부딪힌다. 말하기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말을 시작하면 앞으로 쭉쭉 나가야 한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오던 사람과 부딪힌다. 수영에서 물길을 비켜주듯이 말하기도 말길을 비워주어야 한다. 수영과 말하기는 이렇게 비슷하다. 그러고 보면 말하기의 시작은 물에 풍덩 뛰어드는 다이빙 같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영하기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라고 배웠다.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심장에도 안 좋고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으니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가도록 배웠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에 뛰어들기 전에는 말하기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다. 스피치 학원에 가면 말을 하기 전에 입을 풀고 혀를 움직이는 방법을 배운다. 입안에 바람을 가득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혀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말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입을 푸는 준비 운동이지 말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은 아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 입만 풀고 발성만 준비한다고 말하기의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보았고 잘하는 편이어도 늘 말은 준비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순발력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그저 능변가가 아니고 중요한 말,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늘 준비된 말하기를 한다면 자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말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고 말하면 말의 긴장감도 없이 중언부언하거나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게 된다. 말하기 측면에서 보면 꼰대란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꼰대는 말하는 시간은 긴데 맥락은 없이 말하는 사람이다. 말 실력은 실전 경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은 준비할수록 잘하게 된다. 결국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말을 빠르게 내뱉는 사람도 말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말하기는 늘 준비해야 한다. 말하기 준비의 핵심, 주제와 전달. 말하기 준비란 무엇일까? 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지? 는 준비 없이 말을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주제를 고정해두고 그 주제를 어떻게 흥미롭게 전달할지 고민해야 한다. 말하기에는 늘 주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말의 주제를 마음속에 고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기의 주제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다. 주제가 고정되면 이제 여러분의 말에 힘을 붙일 전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제에 따라 서로에게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외국어나 고사성어를 섞어 쓸 수도 있고, 비유나 은유를 쓸 수도 있고, 시를 읊을 수도 있고, 멋진 격언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주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격언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은 흐름을 타고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편하게 수용할 수 있다.
말을 잘하려면 말하기의 맥락 속에서 활용 가능한 적절한 사례를 찾아 말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사례나 격언들은 중심 메타포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무기이다. 상징성이 큰 메타포나 수용력이 높은 격언을 인용하면 말하는 사람은 말의 양에 관계없이 말에 질적인 힘을 더할 수 있다. 이 말창고 역시 준비의 산물이다. 주제를 고정하고 아주 쉬운 비유를 섞어 말하면 여러분의 말이 상대에게 더욱 잘 전달된다. 준비 없이 하는 말은 듣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하는 사람도 결국 제풀에 지쳐 핵심을 전달하지 못한다. 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떤 비유가 좋을까? 준비 없는 말하기를 막춤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막춤을 추는 사람을 보면 보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막춤을 추는 본인도 결국 빨리 지치게 됩니다. 준비 없는 말하기는 막춤과 같습니다. 준비 없이 말하면 상대는 듣기 불편하고 본인도 금방 내용이 바닥나는 거죠. 라고 말하면 훨씬 머릿속에 심상화가 잘 된다. 이러한 심상화나 인용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말을 즉석에서 제조하면 종종 불량식품이 되고 만다. 옷을 멋지게 입는 사람이 마치 멋부리지 않은 것처럼 입기 위해 사실은 나가기 전에 수십 번 갈아입어 보듯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미리 많은 준비를 한다. 그들은 어떤 비유를 할지,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어디서 말을 멈출 것인지 등 수십 번의 연습과 준비를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뿐이다. 말하기를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들. 말하기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강조됐다. 영국 벵거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이자 저명한 언어학자인 데이비드 크리스털은 힘있는 말하기에서 고대부터 설득력 있는 훌륭한 연설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착상, 인벤티오, 말하고 싶은 것을 골라라. 배열, 디스포시티오, 어떤 순서로 말할 것인지 정하라. 표현, 엘로쿠티오, 어떤 식으로 말할 것인지 선택하라. 암기, 메모리아, 말하고 싶은 것을 모두 외워라. 발표, 프로눈티아티오, 이제 말하라. 이렇듯 이미 고대에서부터 말하기에 앞서 말하고 싶은 것을 고르고 순서를 정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모두 외운 후 말하라며 준비에 4단계를 둘 만큼 강조되어 왔다. 대중연설 전문가 캐더린 볼만은 말하기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요령을 다음처럼 제시했다. 얼마나 연습해야 할까요? 발표자는 새로운 발표마다 적어도 3번은 연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습에서는 내용을 제시하고 메모와 카드로 일반적인 시간 흐름 감각을 얻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료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연습은 음성 강조, 제스처 및 아이 콘택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전신 언어, 아이 컨택트 및 제스처를 점검하기 위해 전신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세 번째 연습은 유머, 유추 및 개인 이야기의 마무리를 추가하면서 시각 보조 자료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심층 분석을 위해 동료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전달 방법이 향상되도록 하십시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불안할 때 침묵하는 틈을 채우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you know, actually 같은 어색한 문구, 불필요한 부분 및 반복적인 단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준비와 연습은 두려움을 75%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네, 이해가 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자리에서 사회자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라는 말을 쓰거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을 어, 좀 지양하거든요. 그런 반복되는 단어, 좀 습관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유명한 사회자, 네, 좀 더 좋은 대접을 받는 사회자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일반 대화에서도 계속해서 습관처럼 사용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나 어떤 몸짓 뭐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만 고쳐도 조금 더 단정한 말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전신을 보고 연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나는 종종 강의를 하는 LG그룹 강사 응접실에 전신 거울을 비치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강의 10분 전이라 해도 나의 전신을 보며 말하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다. 회사는 기꺼이 거울을 마련해 주었고 강의 때마다 그 거울은 내게 마법 거울처럼 큰 도움이 되었다. 준비만큼 중요한 말하기 마무리. 말하기에서는 준비 운동만큼 마무리 운동도 참 중요하다. 나는 취미 삼아 필라테스를 하는데 필라테스는 늘 마무리 운동을 한다. 마무리 운동은 내가 했던 동작 중에서 혹시나 무리가 갔을 만한 동작에 반대되는 동작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움직임이다. 이처럼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했던 말 중에 아쉽거나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되는 말이 있다면 다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해왔는지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옳은 트랙을 밟아 말을 잘하고 있는지 의식하여 말을 마무리해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처음 건넨 단어와 마지막에 건넨 단어가 일맥상통하는지 늘 인지해야 한다. 처음에는 반갑습니다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합니다. 로 끝내는 말하기는 빵점짜리 말하기인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이야기의 주제를 계속 의식하고 예민하게 자각하며 말해야 한다. 그렇게 끝까지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서도 아쉬운 감이 없도록 말을 마무리하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을 참 잘한다고 느끼게 된다. 자,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뭐 내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지 않아도 발표를 하지 않아도 일반 대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과 친한 사람이든 뭐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이든 대화를 시작했다면 우리가 함께 뭐 그 사람의 고민이 있다면 고민의 주제 혹은 나의 어떤 관심사의 주제 이런 걸로 말을 시작했다면 그 주제에 대한 것은 대화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하지 하다가 다른 길로 빠져버리면 혹시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고민이었다라고 한다면 내 고민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렇게 고민처럼 민감한 주제에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 사람의 마음에 충분히 위로가 되고 공감을 좀 해주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나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말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의 말하기가 듣는 사람과 강하게 교감하고 말뜻을 공유했는지 파악하고 분위기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말하기에서도 시작과 끝은 항상 중요하다. 그리고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그래서 말하기는 준비가 필수이다. 도구를 잘 갈아 놓으면 시간을 잃지 않는다. 프랑스 속담.
네, 이렇게 오늘의 책 문성우 박사의 말하기 원칙 1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제를 고정하고 전달 방법을 찾아라 였습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뭔가 기술이 발전해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똑똑함이라는 것은 뭐 지식이 많고 혹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은 되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큰 경쟁력으로 다가오진 않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의 지식은 그리고 현명한 판단은 언젠가부터 AI가 대신 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역할을 AI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다른 하나로서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말하기가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나랑 한번 대화를 하고 나면 계속해서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 그런 재능이 갖춰져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곧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자, 오늘의 책 말하기의 원칙이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특히나 소통이 조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꼭 이 말하기의 원칙을 통해서 좋은 말하기, 이왕 한마디라도 할 거면 정말 상대방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말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더위가 아직 여전하죠.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